안녕하세요, 바나나 임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마감 영상은 이전에 소개드렸던 경기도 광주 타운하우스입니다. 총 3개 층인데 1층, 2층, 3층 다락까지 해서 50평이 조금 안 되는 평수고, 이 현장의 주요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투자할 곳은 과감히 투자를 해서 가성비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 이 현장의 공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스템 에어컨 세대, 전체 실크 도배, 1층 바닥 교체, 그리고 타일 공사, 욕실 공사, 필름, 전기 공사, 가구, 그리고 분배기 교체 이동 설비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성비 있게 바꿔드렸어요. 총 공사 금액과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고객님도 너무 만족하고 저희도 만족스러운 마감 결과가 나왔던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각 공간부터 한번 보실까요?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관은 기존에 삼연동 중문이 있었는데 높이도 좀 낮고 디자인도 올드했어요. 기존 중문은 철거를 하고 통유리로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스윙 중문을 제작했습니다. 스윙 중문은 앞뒤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나갈 때는 밀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강조했던 가성비 인테리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있던 신발장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필름으로 리폼을 하고, 손잡이도 기존엔 은색이었는데 화이트로 톤을 맞춰서 교체해 드렸습니다. 기존 바닥 타일은 철거를 하고 포세린 타일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바닥 타일 컬러를 고른 기준은 기존 벽 타일의 재사용이었어요. 기존 타일과 어색하지 않도록 톤이 맞는 타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기존 신발장이 행잉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많이 하는 하부 간접 조명은 저희가 센스 있게 새로 넣어 드렸어요. 센서를 달아서 천장 조명과 하부 조명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공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관 옆 거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많이 하는 실링팬을 설치했고요. 천장이 높아서 답답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공간이 살아나죠? 에너지 효율에도 도움을 줄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를 했고, TV 벽면을 보시면 반매립 박스를 시공했어요. 뒤에 인터넷 모뎀이나 브라켓 등을 정리할 수 있겠죠. 반매립 박스에 85인치 TV를 깔끔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TV 벽면 코너를 쭉 따라오면 라운드로 부드럽게 디자인을 했어요. 기존 벽체가 계단보다 더 들어가 있었는데 거실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라인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수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라인이 훨씬 심플하고 미니멀해졌죠. 마감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라운드는 보통 걸레바지가 없어야 깔끔해 보여서 도장으로 마감을 하는데 계속 강조했던 가성비 인테리어를 위해서 도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도장 마감 대신 도배를 선택해도 이렇게 깔끔한 마감이 가능하답니다. 바닥을 보시면 원래는 광택이 있는 폴리싱 타일이었는데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는 추천드리지를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미끄러워서 슬개골 탈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 타일은 철거를 하고 강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뷰가 기존에는 시각적으로 조금 지저분했어요. 계단도 바로 보이고 계단 밑에 공간도 보이고 집의 첫인상이 좀 답답하고 어두운 느낌이 있고, 특히 거실 화장실 문이 바로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사해 보이고 훨씬 정리된 느낌이죠. 어떻게 해결했냐면 화장실 앞에 가벽을 세웠어요. 기존 벽에서 1500 정도의 벽을 연장해서 화장실과 주방 사이의 경계를 구분 지었어요. 처음 고객님께 벽을 늘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공간이 분리가 되니까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저 벽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시공 후에 고객님도 하길 잘했다면서 엄청 만족하셨어요. 매립 선반을 만들고 조명을 넣어서 멋지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설명드려야겠죠.
계단 밑에 오픈되어 있던 곳을 사선으로 도어를 제작해서 달아드렸어요. 기존의 수납 공간은 물건이 들어가면 지저분하게 다 보이는데 이렇게 도어만 달아도 보기에 참 깔끔하죠. 이곳은 사실 창고가 아닌 이 집의 소중한 반려견의 공간인데 반려견이 실내 배변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항상 고민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에 배변 패드를 깔고 전용 환풍기는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어때요? 주방 되게 멋있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주방이랑 현재 주방은 레이아웃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기존의 답답한 디귿자형 구조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대면형 주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 컨디션도 깔끔하고 나쁘지 않았는데요. 누구나 나만의 멋진 주방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현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드릴게요. 처음 레이아웃에서는 냉장고가 제가 지금 서 있는 기준 좌측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주방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제 뒤쪽에 냉장고가 있죠. 시각적으로 뒤쪽에 키 큰 장이 쫙 들어오니까 안정감 있고 멋있는 주방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천장이 되게 높아서 이 메리트를 잘 활용했어요. 주방 천고가 2560인데 2560의 가구를 천장 끝까지 올리려면 본래는 페인트, 도장 가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페트 소재로 이 높이까지 맞춰드렸어요. 아마 페트 소재로 이 천고를 맞춘 회사가 몇 군데 아마 없을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 도장 가구 대신 페트 소재로도 충분히 멋진 주방이 가능하답니다. 이 주방의 장점은 바로 대형 아일랜드인데요. 폭은 900, 길이는 2700의 조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레이아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 이동이 불가피했어요. 배기를 기존 위치에서 아일랜드 센터로 옮겼고 후드도 기존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에 맞게 아일랜드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건 탄소 필터 후드는 아니고 필터형은 매번 교체를 해줘야 해서 후드 자바라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겨왔어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8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거나 서랍을 열고 닫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을 확보했고 반대 공간을 저희가 비워둔 이유는 미적인 이유도 있지만 융통성 있게 꾸밀 수 있도록 비워뒀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높이에 맞춰서 하부장을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수납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실까요? 홈카페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오픈장을 크게 제작해드렸어요. 오픈장 밑에는 광파 오븐 자리가 있고 그 옆은 전기 밥솥이 들어갈 밥솥장입니다. 언더레일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도어를 달아서 깔끔해 보이죠? 아랫부분도 서랍을 넣어서 수납 공간을 확보했어요. 상부장은 플랩잔 형식이 아닌 열고 닫기 편하게 여닫이로 제작했어요. 고객님들 키가 좀 큰 편이세요. 그래서 고객님 인체에 맞게 아일랜드 높이도 920으로 제작을 했고 폭이 900이라서 앞뒤로 수납 공간이 있고 식기세척기 자리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일랜드 높이가 920이다 보니 식세기 위에 수저함이 들어갈 치수가 나와요. 고객님과 얘기를 해서 수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는데 식세기에서 나오는 습기가 가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한다고 안내드렸어요. 인덕션 하부에는 양념 망장을 넣어서 요리할 때 동선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방 벽 타일을 600에 1200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분절되는 라인이 줄어서 훨씬 고급스럽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키 큰 장이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쪽에 다용도실로 나가는 샤시로 된 입구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가구 도어로 막아서 보기에도 더 깔끔하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열리는 폴딩 도어입니다. 기존 샤시를 원래 고객님께서는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디자인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샤시는 그대로 살리면서 보기 싫은 부분을 이렇게 가리면 되죠. 세탁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은 저희가 따로 건드리진 않았고 워시타워를 설치하기 위해서 배관만 옮겨드렸어요. 기존 장 아래에 세탁기가 있었는데
따로 철거 없이 비용을 아꼈습니다. 주방은 다운라이트와 라인 조명으로만 조도를 계획했습니다. 스위치도 다 나눠드렸고, 그래서 음영 지는 것 없이 은은하고 예쁘게 조명을 쓰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비용을 최소화했어요. 기존 컨디션이 깨끗하고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도기류 교체하고 타일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일체형을 넣었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다 보니까 세면대가 들어가면 샤워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렸는데 샤워도 할 수 있고 세면도 할 수 있는 올인원 세면대입니다. 이 제품은 일군건설사의 바디 샤워기로 많이 납품이 되는 세비향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다 보면 물이 넘어가서 바닥이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 드렸어요. 이 공간은 남편분께서 주로 사용하실 거라 남편분께선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층 설명은 다 드린 것 같네요. 드디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장도 필름으로 리폼을 했어요. 수납도 충분하고 멀쩡한 장이라서 재사용했습니다.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분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무드 있게 꾸며봤어요. 침대 헤드 겸 아트월을 제작해서 침대가 들어가면 양쪽에서 간접 조명이 나오고 펜던트도 달아서 분위기를 살려드렸어요. 펜던트는 각자 자리에서 바로 켜고 끌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그리고 침대 공간 넘어서 벽체가 하나 보이죠? 이 벽체는 저희가 새로 신설을 했어요. 화장실 입구와 주무시는 취침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이 사이의 공간은 화장대로 꾸밀 예정이에요. 물론 화장하는 공간을 위해 스위치 콘센트는 별도로 설치를 했고, 자, 그 다음은 안방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 화장실은 1층보다 조금 더 넓지만 그래도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보다 청고를 좀 더 높이고 한 6cm 정도 높여서 개방감을 확보했고, 샤워하는 공간과 세면기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제작했는데 보시면 되게 얇죠. 조적이 아닌 금속 스터드로 세워서 튼튼하고 슬림하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화장실 공간이 작아서 파티션이 두껍게 들어가면 샤워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로 770 정도 확보했습니다. 최소 750 이상 되어야지만 샤워를 하면서 좀 좁다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 확보에 주력을 두었고, 욕실장은 플랩장을 달아서 간접 조명을 넣고 좀 분위기 있게, 플랩장은 벽에서 벽 사이즈가 맞게끔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화장실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줄눈을 일반 시멘트 매지가 아닌 에폭시 매지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에폭시 매지의 장점은 몇 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고 오염에 강한 장점이 있는데, 유일한 단점은 조금 비쌉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그 비용을 감안하고서도 시공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 줄눈이라서 특히 락스 청소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멘트 매지는 락스 청소를 하게 되면 이색이 금방 발생하는데, 이 에폭시 매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방 옆방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공간이에요. 별도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스템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좌측으로는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데, 고객님께서 이 집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이 테라스 때문에 구입을 하셨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들어간 것은 없고, 천장을 보면 레일 조명만 저희가 새로 달아드려서 테이블 큰 거 놓고 손님들이랑 파티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레일 조명만 달아드렸어요. 자, 저희 첫 번째 마감 영상 잘 보셨나요? 가성비 있게 진행한 현장이고, 제일 중요한 견적을 말씀드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총 6,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존 컨디션이 워낙 깨끗하고 좋았어서 저희가 최대한 살릴 건 살리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락까지 포함하면 50평에 가까운 공간을 충분히 예쁘고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총 4주가 소요됐고요. 공사 준비부터 공사 기간 내내 고객님께서 저희랑 너무 소통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랑 저랑도 합이 너무 잘 맞아서 공사 기간 내내 너무 즐겁게 저도 애정을 가지고 마감을 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현장일 것 같아요. 유튜브도 처음 이렇게 찍어봤던 현장이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너무 신뢰를 해주셔서 참 즐겁게 마감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나나 임 소장이었습니다.